자유한국당이 위기입니다.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야 제대로 된 길을 간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 21세기 노마드 시대에는 오히려 그 경험들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바람직한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야 될 새로운 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바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중앙미래세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지승호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가야 될 길을 젊은이에게 물어야 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은 항상 말로만 청년들에게 물어본다, 청년들과 함께 간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의 부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소통의 부재, 여기서 의원님들,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분들이 생각하시는 소통과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소통이 많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당의 분들이 생각하는 소통과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소통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대변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예, 그렇죠.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성 정치인분들, 현직 의원분들께서는 솔직히 말하면 몇몇 청년 정치인분들 제외하시고 네. 중진급 의원들께서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단순히 간담회 등의 그런 일방적인 대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일방적인 대화나 아니면 단편적으로 한 번에 끝나버리는 일회성인 대화로 생각을 하시거나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직접 정치권에 발을 디디고 서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싶은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직접 발을 디디고 목소리를 내는 것. 다시 얘기하면 정치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 예,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근데 기성의 정치인들은 그냥 대상, 그죠? 예. 얘기를 듣는 대상.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맞습니다. 생각한다. 이런 의미네요. 예.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20대, 30대 지지율이 최악이잖아요. 예. 우리 과거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도 한 20, 30%까지 갔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이번 대선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8%, 10%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지지율이 최악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고 하더라도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청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당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가 방점을 찍었다. 잠깐만요. 그러니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그 보수적인 청년들은 여전히 있다. 예. 근데 요번에 거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8%라는 표가 나온 이유는 그런 최순실 게이트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예,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특히 그거 참 다행스러운 얘기인데요. 예. 예. 또 말씀 계속 하시죠. 예, 최순실 게이트는 특히 이제 정유라 문제라든지 이런 청년들이 가장 아픈 구석을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지지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청년들이 정치 참여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20, 30% 지지율도 아니고 민주당과 비등비등한 아니면 그 이상의 지지율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저도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정유라 분명히 잘못해서 욕먹을 만 하거든요. 지지 안 할 만 해요. 그런데 문준용은 못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들. 그리고 더군다나 문준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고, 정유라는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 치면은 최순실에 뭐니까 한 달이 건넌데, 맞습니다. 정유라에게 그 정도로 분노한 우리 청년들이라고 하면 문준용에 대해서도
못지않게 분노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한테 표를 주는 게 아니라 뭐 안철수라든지 또는 심상정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런 문준용과 같은 도저히 청년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우리 다수의 청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요? 네, 예. 당의 이미지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이 될 거라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민주당은 청년들과 소통을 한다,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걸 해결해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정당이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정의당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지지세가 민주당으로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미지. 예,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사실은 민주당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청년들 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맞습니다. 오히려 뭐 더 심하면 심하지 우리가 뭐 그들보다 더 청년들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막대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셔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청년들의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는 잘못된 거였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됐을까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뭐 문슬람이라든지 문빠라고 불리는 일명 저희 쪽으로 좋게 표현하자면 박사모 예전에 그런 조직적인 SNS 활동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저희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보수 금수저 정당이다, 꼴통이다, 뭐 말이 안 통한다 이런 게 주로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술람, 문바로 상징되어지는 조직적 사람들의 조직적인 활동. 그다음 또 우리 이미지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거꾸로 반사이익을 받았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 같은데 그럼 우리 자유한국당이 특히 청년들로부터 이런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말씀하시긴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진짜 청년을 생각하는 소통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아니라 청년들의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청년위원회를 예로 들자면 네. 우리 당에서는 청년위원회도 지금도 이미 200명, 300명 가까이 되는 중앙당에만 청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도 마찬가지고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다 하는데. 예, 제가 맞습니다. 유세 다니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청년위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14년도 입당했을 때부터 선배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고 저도 느끼는 게 당에서는 그저 청년위원회를 인원 동원 조직 인원 동원 조직. 또는 이제 쓰고 버리면 필요하면은 부르고 필요 없으면 이제 그냥 알아서 하라는 형식의 각 티슈 일회용 티슈 느낌으로 청년들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장 먼저 이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내실을 좀 다지면 될까요?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싶고 저는 이제 20대다 보니까 네. 20대 조직에서는 항상 의원님을 모시고 싶기도 하고 행사를 기획하게 되면은 예산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걸리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전당대회며 지방선거고 1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네. 네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의원님들이 행사에 초청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 행사나 예. 보통 보면 청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시간대 뭐 월요일 오전이라든지 수요일 뭐 2시라든지 이런 시간대 청년들에게 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들어보고 싶어도 그건 인원동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네. 행사를 하실 때 우리 청년들을 부를 때는 청년들의 구체적인 현실을 고려해서 시간이나 이런 거를 뭐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한 7시 넘어서 한다든지 예. 주말에 해준다든지 맞습니다.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오라고 네. 하니까 갈 수도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 그건 뭐 작은 문제고 예산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무처나 당에 요청을 하면은 많이 받아주시기는 합니다만
아예 좀 청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야, 총량으로 예를 예. 들면 일정 금액을 좀 정해주고 그 안에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총량제. 그 다음에 아까 활동 시간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인원동원 조직이거나 쑥어버리는 조직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청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년위원회는 일단 인풋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인풋. 일단 외변 확장을 위해서 당원들도 모집을 해야 되겠지만 조직적 동원을 하는 인원, 그러니까 위에서 오더를 내려서 일방적으로 모집하라고 하면은 지금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우리 당의 청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제 이념 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정책적 모든 교육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청년위원회 자체에서 교육이나 정책을 직접 관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위원회에 청년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무슨 동원하는 데 쓰지 말고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여의도 연구원이나 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런 어떤 정책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방금 제가 생각을 잘 못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뭐 내가 뭘 강요한 건 아니고. 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맨 처음에 소통과 관계되어져서 결국은 소통은 청년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단순한 대상물이 아니라 직접 들어와서 정치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많이 참여시키게 제도화하거나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죠. 일단 총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구에 나오게 되면은 본인이 써야 되는 돈도 많고 청년들이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1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많은 수의 청년들을 최대한 많이 보내서 이제 직접 시의회, 구의회, 이제 광역 단체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분은 예를 들면 뭐 구의원의 몇 프로, 시의원 몇 프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저도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당협위원장이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적당한 사람 보내주세요, 우리 동네. 그러니까 동네와의 매칭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성호 위원장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혹시 갈 데 있으세요? 어디를 가시길 원하세요? 어느 지역에? 저는 제가 이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잘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 그 청년이 예를 들면 우리 광진 을에 청년을 한 명 공천해 이렇게 오면 기존에 일을 잘 하시던 분 중에 누구 하나를 빼야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그분들을 이렇게 쉽게 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저는 좀 거꾸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뜻이 좀 계신 분들이 예를 들자면 지방선거에 나간 생각이 있으면 최소한 1년 정도 전에는 좀 뭐 청년위원회에서 또는 당에서 좀 결정을 해서 좀 미리 좀 가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야지. 뭐 예를 들자면 뭐 한 2, 3개월 전에 결정을 해서 광진을 지역에 김아무개를 청년으로 해서 내려보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혹시 너무 중앙 정치에만 빠져서 실질적으로 기층으로부터 이렇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또 준비는 안 돼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수도권은 워낙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역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17개 시도당에서 각 시도당별로 청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서도 시의원이든지 구의원이든지 꿈꾸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충분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없더라도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먼저 그러니까 또 그게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다. 그럼 맞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가능할까요? 뭐 좀 TK 지역이나 PK 지역처럼 우리가 좀 표밭이 좋은 지역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도 될래나요? 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북이랑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이렇게 좀 상당히 충청 전체. 충청. 서울 수도권은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분위기상 청년들이 많이
지역 활동하는 청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제가 뭐 뵌 김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는 그로스하게 전체를 하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저는 청년 다수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걸 한 번에 전면적으로 과연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으로 혹시나 그것이 이상은 뜻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든다면 지역적으로는 뭐 어떤 순서를 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 면에서는 예를 들면 또 비례대표도 있고 또 지역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지, 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뭐 저기 중앙미래세대위원회나 청년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좀 진지하게 모여서 좀 의논해서 예. 실행 가능한 그런 좀 현실적 대안들을 좀 건설적으로 이렇게 내주시면, 또 거꾸로 아마 중앙당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항상 이제 그로스로만 이야기를 하고 마니까 서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만 나오고 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그런 보관이 있으면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지승호 우리 위원장님 뭐 머지않은 시기에 꼭 한번 모실 테니까 예. 다음에 오실 때 숙제를 꼭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꼭 해서 예,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고, 청년들은 구체적인 이야기, 실천 가능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죠? 다음에 오셨는데 또 혹시 오늘 서로 이야기가 나는 요 수준에서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서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그래도 뭐 참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젊은 분들에게 당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 꼭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려고 자리 마련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멋진 말씀 한마디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저희 자유한국당 정말 많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전화 청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당협위원장분들, 국회의원들 개개인분들의 잘못은 아니고 당 전체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청년들부터 바뀌어가면서 선배님들 잘 밀고 땡기면서 한번 바꿔 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이시자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전 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지승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겉모습도 듬직하지만, 그리고 오늘 좀 이 카메라 앞에서 약간 좀 평소와 다르게 떨어서 그렇지만 아주 내공이 깊고 당에 대한 애정, 그리고 우리 보수파에 대한 신념이 강한 그런 청년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승호 위원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잘 보셨습니까? 청년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청년당원이 없으면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길을 묻고 싶다면 당연히 미래의 주인인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에 발을 디디고 서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싶은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직접 발을 디디고 목소리를 내는 것. 다시 얘기하면 정치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 예, 이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근데 기성의 정치인들은 그냥 대상, 그죠? 예. 얘기를 듣는 대상.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맞습니다. 생각한다. 이런 의미네요. 예.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20대, 30대 지지율이 최악이잖아요. 예. 우리 과거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도 한 20, 30%까지 갔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이번 대선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8%, 10%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지지율이 최악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고 하더라도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청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당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가
방점을 찍었다. 잠깐만요. 그러니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님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은 항상 말로만 청년들에게 물어본다, 청년들과 함께 간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의 부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소통의 부재, 여기서 의원님들,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분들이 생각하시는 소통과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소통이 많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당의 분들이 생각하는 소통과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소통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대변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예, 그렇죠.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성 정치인분들, 현직 의원분들께서는 솔직히 말하면 몇몇 청년 정치인분들 제외하시고 네. 중진급 의원들께서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단순히 간담회 등의 그런 일방적인 대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일방적인 대화나 아니면 단편적으로 한 번에 끝나버리는 일회성인 대화로 생각을 하시거나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직접 정치 자유한국당이 위기입니다. 1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야 제대로 된 길을 간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 21세기 노마드 시대에는 오히려 그 경험들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바람직한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야 될 새로운 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바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중앙미래세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지승호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가야 될 길을 젊은이에게 물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많이 늦었다고. 을 지지했던 그 보수적인 청년들은 여전히 있다. 예. 근데 요번에 거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8%라는 표가 나온 이유는 그런 최순실 게이트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예,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특히 그거 참 다행스러운 얘기인데요. 예. 예. 또 말씀 계속 하시죠. 예, 최순실 게이트는 특히 이제 정유라 문제라든지 이런 청년들이 가장 아픈 구석을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지지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청년들이 정치 참여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20-30% 지지율도 아니고 민주당과 비등비등한 아니면 그 이상의 지지율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저도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정유라 분명히 잘못해서 욕먹을 만 하거든요. 지지 안 할 만 해요. 그런데 문준용은 못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들. 그리고 더군다나 문준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고 정유라는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 치면은 최순실에 뭐니까 한 달이 건넌데 맞습니다. 정유라에게 그 정도로 분노한 우리 청년들이라고 하면 문준용에 대해서도 못지않게 분노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한테 표를 주는 게 아니라 뭐 안철수라든지 또는 심상정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런 문준용과 같은 도저히 청년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우리 다수의 청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요? 네, 예. 당의 이미지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이 될 거라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민주당은 청년들과 소통을 한다,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걸 해결해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정당이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정의당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지지세가 민주당으로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미지. 예.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사실은 민주당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청년들 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